법정 선거 비용이 정해져 있지만 쩐의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음식 배달을 간 배달원에게 돈을 훔쳤다며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집주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불을 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가족의 힘과 응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한편으론 이 어이없는 일들도 이어졌습니다. 음식 배달원이 묻지마식 폭력에 크게 다쳤는가 하면 보일러 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새든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퀵서비스 직원 A씨는 경산의 한 원룸으로 음식 배달을 나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음식을 시킨 59살 B씨가 나와 대뜸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배달 음식을 들고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배달원 A씨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내 집에 돈을 가져갔지, 훔쳐갔지. 이래하면서 다짜고짜 이제 칼을 휘두른 그런 사건입니다. 알코올성 질환을 앓던 집주인이 배달원이 돈을 훔쳐갔다고 여긴 겁니다. 지난해에도 대구 수성구에서 20대 배달원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대구 서구에 사는 60대 C씨는 설 연휴에 보일러가 멈추자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휘발유를 방에 뿌려 불을 붙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웃 주민이 빨리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연기가 계속 나더라.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들러보니까 안에 불이 붙어있더라. 이렇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60살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선거를 이른바 쩐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만큼 많은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처럼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후보들 가운데 얼마나 지킬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일단 선거인 수가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 법정 선거 비용은 15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시장과 시교육감 11억 8천만 원보다 3억 4천만 원 많습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가 2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중구가 1억 2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를 때는 문자 발송 정도를 제외한 비용 대부분은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본선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는 지금 선거할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2월달이. 그런데도 매일 사람들 모아가 회의하고 우리 행사하면서 우리 선거운동을 해본 사람은 지금 엄청난 비용이 그거 알거든요. 길어야 넉 달 쓰는 선거 사무실만 하더라도 목 좋은 곳은 임대료가 1억 원에 가까워 선거 비용 제한액을 몇 배나 더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쟁이 약하거나 무투표 당선 지역은 선거 비용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선을 받으니까 더 많이 받아내려고 또 부풀려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서류를 조작 허위로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법정 선거 비용은 득표율 15%를 넘으면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와 경북 지역도 이번에는 정당마다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낸다는 각오여서 선거는 그만큼 치열해지고 선거 비용은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10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광역단체장과 우선 추천 지역을 대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북도지사 경선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기는 3월 중순쯤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한국당과의 의석차가 5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무고 혐의를 별도 적용해 징역 4개월을 따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선거 때 군의원 김모 씨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이자만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의원은 돈 빌린 것이 허위라며 군의원 김모 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법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첫 검사가 대구에서 배출됩니다. 대구지검 장준혁 검사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일하다 로스쿨을 거쳐 검사가 됐는데 최근 경북대 의대에서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법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장 검사는 2012년 검사로 임용된 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건과 구미 유아 사망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49살 A씨가 지난해 3학년 학부모 6명으로부터 경기 출전과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1,0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감독 해고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진영환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차기 회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9일 의원총회에서 제23대 회장을 공식 선출합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섭니다. 관공서와 대구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태극기를 달고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권장합니다. 대구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섰던 1960년 2월 28일 민주운동은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입니다. 3.1운동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으면서 대구 지역 3.1운동 100주년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대구 YMCA는 오는 22일 교남 YMCA 회관에서 100주년 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지역의 3.1운동을 되돌아보고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 연휴 동안 범죄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절도와 강도 등 5대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고 교통사고는 2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고관세를 매기는 등의 무역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등 12개국에 대해 53%의 관세 적용과 2017년에 63% 수준으로 국가별 대미 수출액 제한 등 무역 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규제 방안은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이익률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